2022년 5월 13일 뉴스 포커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의 밀치기 습성, 이런 제목입니다. 밀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짐작하시겠죠. 이제 어쨌든 6일 지방선거, 그러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날 실시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까지 다 후보 등록 끝났고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기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그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 전에 2017년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파면당하는 그런 뭐 경우. 그래서 그때 이 자유한국당 질이 멸렬했었죠. 질이 멸렬했었죠. 전국 17개 시도에서 그 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14곳의 그 지사, 뭐 시장을 갖고 갔고, 그때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 달랑 2곳, 아주 전통적인 지역 기반인 대구하고 경북에서 겨우 확보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제 거기도 본래는 보면 민주당이 우세 지역인데 거기서 원희룡,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죠. 이분이 무소속으로 거기서 당선됐습니다. 17개 중에 민주당이, 지금의 민주당이 14곳을 차지한 그 선거였습니다. 뭐 다른 광역의회라든가 또 기초단체,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기세를 민주당이 계속 이어가서 21대 총선, 20년이죠. 지난 20년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한 정당이 유례 없이 완전히 휩쓸어 버렸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질이 멸렬했습니다. 근데 요즘 국민의힘이 이제 정권을 되찾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렸는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우리가 정권을 되찾았다 그렇게 말할 체면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당신들 아니면 정권 회복할 수 있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도 윤석열 후보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렸느냐? 저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적어도 여기서는 이제는 그때 패배를 되풀이하지 말아야죠. 다행히 지금 서울이나 부산 제1도시, 제2도시는 1년 전부터 국민의힘 차지가 됐습니다. 여기는 오세훈 시장, 부산에는 박영준 시장, 뭐 1년씩만 했는데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이 당신 이제 1년만 하고 그만두세요 이러지는 않겠죠. 그 다음 지금 그분들의 인기가 아주 또 상당히 좋은 편이니까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무난히 다시 당선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도가 지금 이제 박빙이죠. 김동연 전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였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새물결 뭐 이런 정당을 만들어 나가서 대선에 출마하고 하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민주당 후보하고 또 뭐 단일화 이래가지고 하더니 이제는 또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민주당 이름으로 지금 경기도 지사에 출마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그 분당 갑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이 됐었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당갑에서 승리를 했다니까 대단한 역량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경기도 지사로 지금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동연 이제 전 부총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다 강용석 변호사, 이분은 또 국민의힘에서 복당을 안 시켜주니까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그분도 일정한 뭐 지지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과연 김은혜, 강용석 사이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또 이것과 같은 기간, 참 같은 날 국회의원 7군데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대구 수성구을 여기는 말이죠. 홍준표 의원 이분이 참 그 21대 총선 때 그 공천 과정에서 온통 그 소동을 벌이고 말이죠. 결국은 탈당해가지고 기회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되고 난 뒤에 난조 이제 다시 복당해가지고 이번에 또 대구 시장 나간다고 또 그 자리를 내놨어요. 이건 정치적으로 도의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 대구는 자기들 텃밭이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되겠죠. 예? 그다음에 그래서 비워진 곳이고 경기 성남 분당갑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은혜 전 의원이 당선해서 지키던 그 곳입니다. 여기는 하고 인천 계양을 또 강원 원주시 갑, 충남 보령시 서천군, 그다음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시 을 이렇게 7군데인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이 아니 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눈길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기도지사하고 참 여기는 이제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니까 어디 분당갑 여기 지금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지금 출마했죠. 해가지고 어제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곳 인천 계양을 여기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어제 등록을 역시 마쳤습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 같으면 성남시장을 2번이나 지났어요. 여기가 분당갑이에요. 성남시 분당갑 아닙니까? 분당이죠. 자기가 시장을 2번이나 했던 곳이에요. 그 다음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인천 계양구로 갔어요. 계양을구로. 참, 예.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여기 그 안내, 여기 판교에 거기 안내 뭐 본사도 있고 하니까 뭐 또 연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갔는데 이재명 후보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대선에 지금 패배하고 난 지 며칠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지난 대선 과정을 복기도 해보고 또 자기 성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얼마 며칠 되지도 않아서 또 선거에 나섰습니다. 자기는 뭐 민주당을 위해서 그렇고 민주당의 후보들을 위해서 내가 당선되자는 게 아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이 어렵고 위험한 길을 내가 나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과연 자기가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남을 위해서 저렇게 나설 분이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가 주장을 합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서 계양 의뢰 갔는데 그 계양 의뢰 간 이유는요. 짐작을 할 만하죠. 왜냐하면 이 분당갑에서는요. 분당갑에서는 그때 윤석열 후보가 54.73%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때 이재명 후보가 42.7% 이랬으니까 12%포인트나 윤석열 후보가 앞섰거든요. 전체 경기도에서는 득표율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한 5%포인트 뒤졌지만은 분당에서는 유독 윤 후보가 선전을 해가지고 12%포인트 이상을 이겼습니다. 이재명 후보로서 겁나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또 떨어지면 그 망신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계양을로 인천, 바로 옆에 계양을로 인천으로 피해갔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개연성이 있죠. 예. 왜냐하면 계양을에는요, 이재명 후보가 그때 52.13% 얻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43.56%. 한 8.5%포인트 정도 그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더 얻은 지역이란 말이죠. 자기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이왕 갈 바에는, 이왕 출마할 바에는 내 지역인지 뭐 연고지인지 이건 알 바 뭐 있어. 당선돼야지. 이래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송영길 전 의원이 비워둔, 왜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면서 비운 지역이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뭐 인과관계가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혹시라도 지금 서울시장 후보죠. 이 양반이 이재명 후보의 정치 재개를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자기는 굳이 억지스럽게 서울시장에 출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번에 공천 보니까 좀 상당히 구차스러운 면인데 특히 이 이재명 후보 또 말하는 것이 상당히 좀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명확한 진실이 있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무리도 만들게. 그러니까 무리를 저지르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그냥 권력이 집중된다는 건 아주 좋지 않은, 아주 위험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권력은 나뉘어야 균형 속에서 견제될 수 있다. 지난 11일에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자기가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한 말입니다. 근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게 민주당 자기 고백입니다. 권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거기에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그 정부도 그랬고 거기에 집권 여당이 일찍이 없었던 초거대 정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권력 집중이에요. 지금도 민주당은 초거대 정당입니다. 그래서 입법과정 만들어하잖아요. 검수완박 할 때 그냥 무조건 그냥 통과해버리잖아요. 그게 권력 집중의 폐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시침 딱 대고 그런 말을 합니다. 꼭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자기 일을. 근데 이분이요. 지난 10일에 인천 계양구의 그 동양동 일대 상가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주민들과 기념 촬영을 마친 뒤에 이제 연설을 하기 위해서 나오다가 음식점에서 이제 나오다가 그 이렇게 나오는데 계단 올라가 나오는데 옆에 이제 사람들이 좀 입구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여자아이가 가방을 가면 뭐 초등학생이거나 아니면 여중생 좀 되겠죠. 근데 서 있는데 나오는 앞에 막고 그 조금 부분적으로 막고 있으니까 이러고 나갔어요. 이러고 나갔어요. 근데 그랬더니 또 말이죠. 밀치게 했다고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당내에서는 그것도 반박하느라고 그게 어떻게 밀친 거냐 보호해 주려고 그랬지. 아니 무슨 보호해 준다는 건 뭐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여기 있어가지고 내가 나가면서 애가 자칫하다가 다른 사람 밀고 이래서 좀 어떻게 밀리겠다 뭐 이래서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면 하다 못해 단 1초라도 이러고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서 보면서 이렇게 거기는 아예 그들도 보이던 거 앞으로 자기 앞으로 나가면서 이게 보호하기 위해서겠습니까? 왜 말이 안 되는 말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후보 이미 밀치기는 호가 나 있어요. 대선 때도요. 김동연 그때는 새물길 대표하고 같이 이제 서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뭐 반갑게 하고 있었는데 정세균 전 총리가 올라오거든요. 오니까 그 사람하고 친하다는 걸 또 과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려고 보니까 옆에 여기 가운데 김동연 새물길 대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렸어요. 사람 무색하게도 그렇게 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분이에요. 자, 이런 정도의 인간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 사람에 대해서 존중할 줄 모르는 분이 뭘 위해서 선거에 나섰다는 건지 그걸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이재명 후보라고 나가서 당선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굳이 이런 분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이번엔 또 국회의원 후보로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이 국회의원 무슨 특권 있잖아요. 불체포 특권. 그거 좀 그 신세 지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점에서 민주당 이제부터는 제대로 야당이 됐으니까 제대로 정치하는 거 그거 어떤 식으로 정치해야 제대로 정치하는 건지 고민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